네, SNS를 참 잘 사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밤사이 나오는 SNS 게시글까지 함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전반적인 이슈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뽑아오신 세 가지 이슈 크게 하나씩 확인을 해볼 네. 텐데, 먼저 FOMC 발표의 회의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FOMC 이후에 바로 그날에는 좀 시장이 안도를 하나 했더니 네. 오늘 보면 좀 이렇게 파월 의장의 시장 잠재우기가 좀 빨리 끝났나 싶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네. 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 봐야 하나요? 연준은 사실 저는 적절한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바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나 경제가 안 좋았으면이라는 인식을 했을 거고, 네. 그리고 또 오히려 너무 또 경제 전망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바꾼 거잖아요. 사실 물가는 좀 올라가고, 네. 그 GDP 성장률 좀 내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내비쳤다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나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그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거냐면 정책이 출현을 하건 할 건데 그래서 막 폭락장이 오는 건 아닌데 네. 진짜 이게 연준이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그럼 정말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게 현재의 스탠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연준은 우리가 시장에서는 물가가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데이터 디펜던스라 그래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데이터 의존적인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요새는 그 데이터가 트럼프 의존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좀 보고, 네. 그러니까 관세도 일시적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4월 2일에 뭐 아까 그 트럼프 트윗을 보면 뭐 X죠. 뭐 미국의 해방일이다라고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해방이 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제 지표가 어떻게 악화가 될지를 보고 가야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안 좋게 생각하더라도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럼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관세에 의해서도 불구하고도 경기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꼭 금리를 내리지 굳이, 않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4월이라는 시점을 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었던 상황이고 연준이 그래도 일종의 선물을 줬다라고 저는 보는 게 QT 테이퍼링을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QT 테이퍼링 규모를 많이 줄였어요. 네. 그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QT는 QE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자산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보강해 주던 게 QE라고 하면 네. QT는 타이트닝이니까 이게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줄이는 거를 테이퍼링 한다라는 거는 줄이는 거를 줄인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지만,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를 250억 달러를 계속 흡수했었는데 이제는 50억 달러만 흡수한다. 덜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5분의 1 거죠? 수준으로 네. 떨어뜨렸기 때문에 시장의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보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는 거지만 보강이라는 게 참 약간 아이러니하지만 네. 이 줄이는 양을 좀 줄였다라는 거가 간밤에 이제 시장의 반등의 핵심이었고, 근데 이제 끝판왕은 금리 인하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가 정말 5월에 올지 6월에 올지를 모른다라는 불안감. 그렇지만 우리가 4월 이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네. 정말 경제 상황이 악화되게 되면 주가가 뭐 1.5번 흔들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고,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물가나 이런 부분들이 뭐 생각보다 컨트롤이 되고 있고, 경제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4월이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었던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네. 네.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은 금리 인하와 상관없이 또 체력을 보강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좀 FOMC를 바라봤습니다. 네, 역시
4월이 참 항상 언급을 해주시는데 여러모로 중요한 날입니다. 상호 관세도 기다리고 있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도 확인을 할 수가 그렇죠. 있고요. 뭐 간밤에 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마이크론 실적을 네. 얘기했지만 약간의 그 참 이 주식시장은 생명력과 같아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이면 또 한쪽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나 이런 레거시 쪽이나 그동안에 조금 부진하거나 IT나 이런 쪽에서도 좀 올라와 줬으면 하는 부분들은 지금 리바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뭐라 할까요? 뭐 주가 자체가 하락을 하면 그 하락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을 찾을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언론도 그런 안 좋은 뉴스를 찾는 사람들의 욕구에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안 좋은 뉴스를 내다 그러니까 계속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은 조금씩은 뭐랄까요? 조금씩은 이 좋은 뉴스들을 챙겨보는 단계로 저는 오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래서 FOMC에서도 QT를 테이퍼링한 거 그런 뉴스에 좀 저는 주목을 하고 네.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뉴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 함께 나눠볼 두 번째 주제도 살짝 관련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했었잖아요. 네. 지지율을 의식하면서 50%. 떨어진다면, 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걸 의식한다면 정책의 기조가 살짝 바뀔 그럴 수도 것이다. 있죠. 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인지 요즘 또 관세 소식이 좀 잠잠해요. 상호 관세를 빼고는 상호 관세는 계속 할 거다. 뭐 할 얘기가 거다라고 계속 하지만 있었던 거죠. 예. 그 이외의 관세 소식은 조용하거든요. 맞아요. 정말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리고 뭐 항상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대통령이나 네. 그러니까 뽑고 나면 항상 지지율이 하락을 하는 거는 공통된 현상일 수밖에 없긴 한데 마치 뭐 IPO 주가 이제 하락을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장 예쁠 때, 가장 좋을 때에 당선이 되거나 상장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금씩 자기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이 그 이전의 대통령이 어떤 당선 초기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뭐 나스닥은 20%나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뭐 주식 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의 평가는 아니지만 미국은 또 이 주식 시장이 갖는 상징성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거든요. 뭐 자산의 어떤 형상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걸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 시장을 올려야 되는 또 하나의 책무도 있는 거예요. 네.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저도 지난주에 와서 지금 지지율이 박빙이고 조금 시간 지나면 아마 50% 깨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시장은 아마 여기서 역발상으로 바닥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고 왜냐? 지지율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일방향의 정책들에 대해서 조금은 재고나 약간의 시차나 아니면 톤다운이나 이런 수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시장이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그 정책들에 대해서 아까 브리핑도 하셨지만 교육부를 폐지한다 하지만 그 폐지에 놀라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하려면 정말 표도 필요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세를 대응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예전과 달리 국제비상경제수권법이라 그래서 일종의 약간 그 서둘러서 이제 만든 어떤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트럼프 일기 시절에는 관세 부과가 시작된 시점이 한 8, 9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 301조라든지 무역과 관련된 법 조항을 그 따져가면서 해야 되니까. 근데 네. 지금은 그냥 그 국제비상 그 IEEPA라 그래서 네. 그걸 통해서 이제 관세를 계속 하는데 이게 사법부에서 계속 견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분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그 사법부에 대한 이 사법부의 어떤 견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는 약간 속도 조절이지 않겠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X를 통해서 뭐 대통령이 된 건 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만 그 대통령이 된 건 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감을 갖고 있는 또 미국의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지지율이 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그 반응을 하면서 네. 그 정책 담당자나 트럼프도 액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1, 2월에 나왔었던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시장을 흔들었던 그런 이슈에서는 조금씩은 내성이나 어떤 강도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지지율 관련해서 의식을 하는 행보를 예상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의식을 하면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더해서 시장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의 미국 증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오히려 지금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요. 그럼 저희 일정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후에 정상회의도 오늘 네. 다뤄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 7시에 네.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부분들을 또 체크를 해봐야 하나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한 1, 2년만 되돌아서 보시더라도 뭐 중국의 액션, 뭐 네. 유럽에서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 투자자분들이 신경을 썼을까? 신경을 안 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번에 이제 이란과 러시아, 중국의 외교 차관의 행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거는 어쨌든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면서 뭐라 할까요?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재정 지출도 끄집어내지 정신을 차렸다는 표현을 좀 하지만 네. 중국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한 5, 6년간의 무역의 어떤 제재를 받았던 상황에서 막 눌렀는데 오히려 우리는 보란 듯이 대비했어라고 막 5분 만에 배터리 충전하고 막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정말 그게 가능한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을 견제한다라는 표현은 조금은 다소 어폐가 있고 네. 미국의 현재의 어떤 스탠스에 EU가 그동안에는 뭐 편하게 있었던 상황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편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상들이 좀 정신을 차렸다고 할 수 있죠. 우리도 이제는 어떤 자주 국방에 나서거나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구간으로 접어들겠구나. 이런 게 딱 그 어떻게 보면 또 망치 두드러 맞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EU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뭐 정상들끼리이기 때문에 뭐가 구체적인 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정상들끼리 만나서 뭐 우리 뭐 정책 뭐 구체적인 거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에 보좌관들이나 그 밑단에서 일부 다 구체적인 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하나의 타이틀로 나올 텐데 뭐 그 타이틀이 시장에 부정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유럽이 붕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라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협조적인 방안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그게 유로화에는 뭐랄까요? 좀 긍정적인 네. 이펙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로화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EU 정상회담이라는 일정 자체가 있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지 EU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 거냐라는 것은 저는 중요하진 않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물론 내용이 아니라 이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일정이 시행된 이후에 유로화나 우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꼭 면밀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환율 이야기까지 다뤄주셔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그래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산 종목이 딱 한 종목이잖아요. 네. 삼성전자. 삼성전자. 어제도 5천억인가 샀는데 5천억을 삼성전자 샀더라고요. 네. 외국인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다. 근데 뭐 삼성전자 하나의 어떤 이슈일 수도 있지만 주는 시사점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약간 바보전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뭐 1등 기업인데 지금은 논 삼성만 사면 된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었거든요. 그렇게 수급이 벌어져 있었거나 상당히 언더되어 있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뭐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좀 다시 이제 그러니까 기업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계속 죽어라 한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업부한테 뭐 계획 갖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팔란티어와의 협조를 얻어내면서 삼성전자가 자기의 그 소위 말하는 공장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네.
보안이 걸려 있는 문제도 그런 변화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소외되어 있거나 힘들다고 다 여겨지는 업종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다들 좋아하는 방사는 지금 유중을 떼들어 맞잖아요. 네. 왜냐하면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싸게 자금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 주가를 올려놓은 이유는 주가 올려놓다라는 거는 실적이 수반되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줬다라는 거는 투자자가 이렇게 기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유중을 때려 맞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밸류에이션 너무 높으면 네. PER이 100배면요. 시장에서 1%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뒤집으면. 그러니까 그런 방산 같은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근데 네. 밸류가 굉장히 낮으면 시장에서 유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2배, 3배면 시장에서 뭐 엄청난 금리로 조달하는 거니까 그럼 유증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자동차나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런 어떤 언더밸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끌어주고 있는 우리 시장. 우리는 그 안에서도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 반도체나 자동차 안에서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면 오늘장 대비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